압도적 재미 매불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코스피 잘 들어. 코스피 잘 들어의 저자 최경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새 이게 아주 이슈예요. 뭐요? 잘 들어. 잘 들어. 근데 아까 부동산 이야기할 때 제가 좀 끼어들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좀 한번 같이 좀 이광수 다음에 같이 해야죠. 요거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부동산과 인사도 안 했는데 일단 소개하시고. 네. 소개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유튜브도 뭐 잘 들어 이거 많이 쓰더라고. 아, 그래요? 네. 요새 아주 화제입니다. 그래? 자, 그리고 박시동 평론가님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 지난주 나오셨죠? 조회수도 괜찮습니다. 네, 네. 자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경영 기자님 부동산은 짧게만 한번 덧붙여 주시죠. 짧게 이야기하면 아까 그 업무용, 비업무용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보유 부담을 좀 늘려야 되겠다라고 네, 맞습니다. 말한 게 비업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비용무용. 예, 근데 이제 제가 과거에 취재를 해보면, 물론 이제 국세청이 잘 열심히 하시고 있겠지만, 일부는 비업무용이, 업무용으로 둔갑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더라고. 예. 그게 기준이 뭐해요. 나대지 같은 그럴 것 경우에 같아. 이제 이게 콘크리트 박스 같은 거 하나, 콘센트 박스 같은 거 하나라도 있고, 그 서초동에 어마어마한 땅들도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땅에다가 아예 주차장 같은 데다가 본사 놔두고, 예? 그게 사실은 몇 조원짜리 땅이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본사야. 근데 가보면 건물이 있는 거는 아니고, 주차장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트럭들 왔다 갔다 하고, 예. 뭐 창고 갖다 놓고 하면 그렇죠. 그거 업무용으로 쓴다 이렇게. 업무용으로 쓴다고 하는 거예요. 골치 그러면은 아파. 뭐가 좋냐면 세금이 확 낮춰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업무용으로 그렇게 돌려놓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러네. 이제 유통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백화점이든 뭐 마트든 간에 뭐 땅을 많이 사잖아요. 농지를 많이 살 때 최대로 사놓습니다. 최대로 사놔. 예. 그 업무용으로 최대로 사놔. 그러면은 세금도 거의 안 내고. 나중에 이제 개발 예정지가 돼버리니까 거기에 상가가 이제 들어서는 거잖아요. 대박 개발 나고. 예정지가 돼버리니까 그 땅값이 자연스럽게 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획득해서 사놓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갖가지 꼼수를 수십 년 동안 써왔어요. 그럴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무용과 비업무용에서 비업무용에 그걸 부담을 많이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네.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이 업무용, 비업무용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거를 잘 가름을 탈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다. 쉽지 않. 아니 저도 기업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럴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만 더 이야기해도 돼요? 부동산? 짧게 한다고 서로 약속하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데 이거.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네. 안 할란다. 와, 인내력을 키워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야,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할게. 네,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할게. 예. 주식 시장에 워낙 또 뉴스가 많았으니까, 네, 일단은 어떤 뉴스였는지 뭐 하나 좀 정리해 주시죠. 준비하신 걸로. 아니, 먼저 박시동 평론가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큰 얘기, 좋은 얘기 먼저. 아니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신 내용, 부동산 얘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주식 시장 뉴스 많았잖아. 네. 아니 삼성전자도 있었고, 삼성전자? 뭐 그럼 좋은 얘기 하나. 좋은 얘기 하나 하고 예. 하죠. 근데 어제 안 다루셨어요 혹시? 예, 안 다뤘어요. 그러셨어요? 아예 그냥 오늘 하려고 입 밖에도 안 꺼냈어. 네. 너무 큰 뉴스가 나왔죠, 사실은요. 네. 삼성전자가 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매출이 무려 133조. 그리고 133조. 네, 영업이익이 무려 57조 2천억. 57조. 2천억. 한 분기에? 예. 가늠할 수 없는 정도.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이게 정도로 어느 정도 사이즈요? 이게? 천문학적 수치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한 분기에 영업이익이 57조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몰라서 우리는. 제가 네. 말씀을 좀 우리 몰라. 다양하게 드려볼게요. 네. 작년에 1년 내내 참 삼성전자 좋았다. 그리고 우리가
축제다라고 난리 했는데 났었잖아. 작년 1년 내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43조예요. 에? 근데 그때 난리 났었는데. 난리 났었죠. 그리고 1년 내내 벌어들인 게 43조인데 그중에 4분기만 20조예요. 그러니까 사실 평소에는 한 7, 8조 벌었다고 보시면 돼요. 와. 삼성 우리나라 1등 삼성이 이 최근에 물론 좀 안 좋았습니다만은 7, 8조 영업이익 7, 8조 남겼습니다. 라던 회사가 한 분기에 뻥 조금 보태면요. 60조입니다. 57조 2천억이니까요. 야, 이거 뭐 8, 9배가 튀겨졌네. 어마어마한 거죠. 자, 와.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건 뭐야? 완전히 어너더 레벨, 다른 레벨로 갔다라는 의미인데 예. 이 정도 수치가 터진 날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리포트들이 막 쏟아지는데 예. 이 정도 분기 영업이익이면 예. 올해 26년 1년 내내 살아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보통 이번에 60조 했다고 치면 64, 24, 240조 정도 될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예. 작년에 40조였어요. 그런데 올해 말 300조 돌파 전망이 쏟아지고 있고요. 와. 그럼 뭐야? 이번에 60조 했는데 예. 다음 분기 80조, 그 다음 90조, 더 그 다음 더- 120조 많아진다는. 이 정도로 간다는 얘기고요. 이 정도로 가는 게 끝이 아니고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은 최고치가 488조가 나왔어요. 아, 이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삼성이 이 지경인데 하이닉스는 어떨 것 같아요? 뭐야? 그러면 대충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년에 만약에 이 수치대로 간다. 네. 100%가 맞진 않더라도 삼성이 만약에 488조 영업이익을 내년에 거둔다. 만약에 그러면요. 네. 전 세계 영업이익 1위입니다. 뭐 엔비디아 이런 걸 다. 엔비디아 같은 애들 혹시 그 중소기업 엔비디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겁박도네. 아, 왜 이래? 왜 이래? 아니 뭐 애플 뭐 이런 거. 전화기 조금 파는 애들, 걔네들. 걔네들 얘기하는 거죠. 왜 이래? 아이 장난치지 아니, 말고. 뭐 음료수 까만 거 조금 파는 뭐 코카콜라 뭐 그런 애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건 한참 밑에 있고. 한참 미치라고? 예, 세계 1등. 영업이익 세계 1등. 와, 삼성이. 지금 세계 1등 가는 영업이익이 나오는 그 추세로 지금 이 분기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야 이거? 내년에 만약에 480조를 만약 했다 칠게요. 대충 400조라고만 해요. 80조 그냥 좋다. 80조 날리자. 그래도 400조 했다 쳐. 하이닉스가 대충 좀 한 300조 언저 했다 칩시다. 이 정도 반도체 사이즈가 되니까요. 양사가. 두 개 합치면 700조예요. 만약에. 700조.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입니다. 700조인데? 그럼 뻥을 조금 바꾸면 만약에 두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만 놓고 보면 내년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안 내도 될 정도라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천문학적, 뭐 우주적, 이 어떤 수치로 돼야 되는 건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상 정말 적어도 삼성을 하든 안 하든 주식시장에 좀 관심이 있든 없든 우리나라 네. 국민으로서 우리 기업이 이 정도를 해냈다라는 건 우리 모두 축하할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와. 참 좋은 뉴스가 이거 나왔습니다. 엄청난 뉴스네. 엄청난 뉴스입니다. 와, 뭐야? 그 말씀하신 거에 제가 뒷받침을 좀 해볼게요. 그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를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이 거의 똑같이 나와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와.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제 맥쿼리 증권에 그 다니엘 김이라는 사람 인터뷰가 쭉 나오거든요. 예. 근데 맥쿼리 증권의 다니엘 김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증권사에 있었던 분이고 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실 정도로 애널리스트를 굉장히 오래 하신 애널리스트 중에서 50대 후반인 분들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분의 전망도 지금 박시동 평론가가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객들이 장기 계약을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칩에 관해서. 그래서 3년이나 5년 동안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 같지 않다. 와, 계속된다는 거네. 3년이나 5년 동안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 같지 않다. 대박이네. 하나증권은 그래서 3분기부터 100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할 것 같다. 100조 원. 지금 57조 원 나왔잖아요. 네. 3분기부터는 100조 원 정도 야.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할 것 같다. 와. 메리츠 증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엄청난 것 같지? 근데 미드 사이클에 근접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 온 거야. 꼭지가 아니야. 야. 피크는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의 피크는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2분기 정도일 것 같아. 이게 이제 메리츠증권의 분석입니다. 이게 또 하나증권이랑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증권도 3분기 정도에서는 100조 정도 갈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와,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합쳐서 900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이야기예요. 그럼 한 3분기에 이제 100조를 했으니까 그 추세가 이제 거의 피크라고 치면 3, 4분기에 이렇게 피크라고 치면 한 분기에 110조에서 120조씩 해버리면 이제 500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488조 네, 뭐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그건 두 회사를 합하면 SK 하이닉스까지 합하면 900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과장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은 그런 계산은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런 계산은 지금 나오고 파이낸셜 타임즈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 TSMC보다 예. 사이즈가 큰 거예요? 아니 좀 크죠. 커요. 예. 이 그렇게 수치대로만 돼버렸죠. 나오면 이 수치대로만 나오면 TSMC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세계 한 9위, 10위 정도로 랭크될 걸로 예상하니까 TSMC가. 그 대만이고 조그만 회사 뭐 그 정도는 뭐 우리가 가볍게 제낀다. 우리가 맨날 삼성전자 반도체 맞아요. 얘기하면 TSMC가 그럼요. 맨날 언터처블이라고 생각했어요. 얘기했었는데. 거기는 항상 위에 있고. 불과 얼마 전까지. 엔비디아는 뭐 형님 중에 큰 형님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거기 뭐 얼마나 못 살면 겨우 뭐 그냥 통닭이나 먹으러 오는 애들 아닙니까? 구멍가게요. 맥주나 먹고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맥주나 예. 먹고. 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신기하다. 참 좋은 뉴스였다라고 한 번은 예. 이 파티를 와. 즐겨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아니 그럼 드려요. 이재용이 그 3대 경영자 중에 1등이네. 3대 아, 3세대 중에서 3세대 중에 아, 1등 네네, 했네. 뭐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될 정도. 그동안에는 솔직히 제일 좀 네. 저평가됐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세상은 운칠기삼이에요. 운시. 이제 좀 세상은 운칠기삼이야. 예. 진짜로? 그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좋은 얘기, 네. 장밋빛 전망 얘기만 대박 딱 하면은 사건. 솔직히 이제 약간의 이제 주식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야 되냐? 어. 지금이라도 사라는 거냐? 얘네들 얘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때, 네. 야, 항상 최고점일 때 늘 옛날 반도체를 보면 바로 꺾이잖아. 제일 잘 될 때. 그리고 반도체라는 건 늘 사이클 산업 아니었어? 그래서 주가는 보통 9개월, 어쩔 때는요, 12개월까지 선행하니까 앞으로 1년, 2년 있다가 만약에 이건기가 꺾이고 나면 자칫하면 주가적 차원에서는 곧 정점 아니야? 이런 어떤 회의적 시각도 있죠. 그래요? 이런 걸 균형적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소개는 해드리되 네. 대다수의 의견 또는 저의 의견은 정반대예요. 아직 멀었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반도체 산업을 사이클 산업이라고 했어요. 네. 왜냐? 반도체가 어디 들어가지? 라고 보면 핸드폰에 들어가네. 그럼 핸드폰은 주로 바뀌는 모델 사이클이 있고 그렇지. TV에 들어가지. 그럼 예를 들면 TV 언제 많이 바꾸지? 그래 월드컵이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이 막 이럴 때 많이 이벤트. 바뀌지. 예. 또는 좀 더 뒤로 빼서 보면 큰 어떤 글로벌 경기에 민감해서 반도체가 많이 쓰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경기에 따라서 딱 경기가 터질 때 반도체가 품기죠. 경기는 터지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증설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딱 물량을 딱 맞춰서 내보내면 경기는 사이클이 있으니까 꺾이죠. 그럼 재고는 마침 풀리는데 경기는 꺾여. 그럼 재고 부담이 쌓이죠. 그렇지. 그러면 또 많은 적자를 안고 겨울을 보내. 그러고 나면 또 다시 경기가 올라갈 때 네네. 또 왕창 벌어. 반도체는 늘 이랬어. 온탕, 냉탕, 겨울, 여름을 왔다 갔다 하는 산업이야. 지금 여름이야? 곧 겨울 온다. 겨울 온다. 이거를 늘 조심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평론가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 분석이 맞다 쳐도 그거는 매출 단위 10조 단위 영업이익 10조 언저리일 때의 전통적 문법의 분석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그 레벨이 아닙니다. 분기 60조는 그 레벨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기존의 경기, 핸드폰, 자동차, 차에 들어가던 그 정도 수준의 반도체가 아니고요. AI라든지 새로운 신세계가 아예 열렸어요. 아예 열렸기 때문에 기존의 문법이나 경기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천문학적 매출입니다. 새로운 시대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고 그 시대는 이제 여명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레포트나 외국에서 나온 레포트를 봐도
AI 시대가 촉발한 반도체 수요라든지 네. 또는 이 AI 문명에 가야 되는 이 길에 대해서 끝이 어딘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근데 왜 기존 문법을 가지고 기존에 경험해보지도 못한 천문학적 매출을 가지고 똑같이 분석해서 곧 한계가 아닐까라는 회의론을 제기하느냐. 저는 아직 동의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다음에 비교를 좀 해드리면 아까 우리가 엔비디아라고 얘기했던 세계 최정상 엔비디아의 시총이 6,600조 정도 됩니다. 시총이요. 시총이. 예. 1600조. TSMC가 한 2,500조 정도 왔다 예. 갔다 합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지금 1,100조 원절이에요. 와. 영업이익이 1등인데 왜 시총이 6분의 1이고 3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러네요. 역으로 계산해 보면 아직도 비교해 보면 그만큼 싸다는 거예요. 싸다. 또. 예.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 저점 구간을 지나고 있고 물론 오늘 이렇게 큰 호재가 나왔다고 그래서 내일 당장 20만 원짜리가 200만 원짜리가 된다. 그런 건 아니죠. TSMC도 시차를 두고 몇 년에 걸쳐서 오늘의 TSMC가 된 거고 네. 중간에 박스권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레벨로 설명되지 않는 단계에 우리나라 회사가 진입했고 네. 주가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경영적인 어떤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세계 탑급으로 올라간다. 올라가 버렸다. 네, 그런 진짜 큰 뉴스다. 이거 큰 뉴스입니다. 예. 그런데 뭐 몇몇 분들은 언제부터 매블쇼가 삼성전자 사내 방송이 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이거 글로벌 뉴스입니다. 그럼요. 네. 여기서 약간 트집을 하나 잡고 안전하게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전하게 잡아야지. 예. 왜냐하면 지금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쭉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은 사실은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2월 달부터 뭐 이게 왔다 갔다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는 많이 팔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뭐랄까요 아주 마음속에 있는 캥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장의 심리에.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결국은 사이클 업종 아니냐. 결국 사이클. 디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 패권 전쟁이에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후에 베네수엘라 다음에 이란이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석유지만 석유 그 이면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거든요. 네. 베네수엘라도 중국이랑 굉장히 밀접했었고 이란도 중국이랑 굉장히 밀접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들을 차단하고 석유 자원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히토류에 대한 것들에서 훨씬 더 박인 파워를 갖고 싶어하는 미국의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도 좀 견제가 들어올 거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원, 특히 이제 히토류든 뭐 희귀 광물이든 뭐 구리든 뭐든 간에 광물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턱없이 밀려요. 네.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 합쳐도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광산뿐만이 아니고 특히 정제하고 재련하고 뭐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금속을 하나를 뽑아내는 거야. 네. 뭐 아연을 하나 뽑아낸달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구리랄지 뭐 이런 것들 중요한 산업의 쌀. 네. 이번에 뭐 헬륨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아주 크리티컬한 게 한 포인트만 딱 짚어버리면 그냥 스탑이 되는 거예요. 공급망이 딱 스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삼성전자는 늘 이게 그 희귀 광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바터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기술 자체가 반도체 칩의 기술이 HBM의 아주 끝단에 있는 TSMC나 또는 바로 밑에 있는 SK 하이닉스하고는 좀 다르게 네. D램 반도체 칩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거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5월에 미중이 만나서 네. 어떤 이제 바터를 하는데 희귀 광물은 이렇게 계속 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D램 정도는 완전히 국가안보에 미국의 국가안보에 그렇게 큰 해는 안 되니까 니들 것도 수출하게 해줄게. 랄지. 그럼 여러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지금
뻥튀기 된 거는 중국에 대한 제재도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중국이 진짜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철저히 제재를 해주면서 반도체랄지 첨단 기술 쪽으로 반도체 장비가 안 넘어가게 하는 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건 이제 좋은 거고. 근데 미국이 너무 코너에 몰려서 광물이나 이쪽에 너무 코너에 몰려서 야 시간 좀 벌자. 그러면 D램 정도는 싼 D램 정도는 어떻게 좀 공급을 해줄래? 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광물은 이렇게 할까? 아, 그럼 중국계 많이 팔릴 수 있고. 그럼 이게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은 시장에 늘 잠복해 있는 어떤 불안 불안 요소다. 요소다. 아주 의미 있는 시나리오이긴 한데요. 네.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더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네. 처음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학습이에요. 그래서 빨리 인류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만들어냈던 모든 문서와 자료를 학습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대형 메모리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날아갔던 거예요. HBM4, 3,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지금은요. 더 학습할 게 없다 싶을 정도로 학습이 끝났어요. 이미 학습돼 있어. 네, 다 돼 있어요. LLM이 네. 완성됐습니다. 예. 그럼 지금 우리가 야 콜라 먹을까 사이다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잖아요. 얘네들이. 예. 이거는 추론이에요. 근데 추론을 하려면 이제 학습보다는 사이다 잠깐만 대기, 콜라 잠깐 대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를 연산하는 과정에서 추론하는 과정에서 저장 장치였던 D램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동안 학습이 끝나고 지금 추론의 시대거든요. AI가. 예. 예. 그러니까 D램 누가 많이 만들지 보니까 이미 삼성과 하이닉스가 세계 1, 2등이에요. 그다음에 미국 업체가 3등이에요. 물론 중국의 점유율도 있습니다. 한 10여 % 왔다리 갔다리 해요. 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시나리오이긴 한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세계적 점유율에 별 지장은 없을 거다. 또는 대체 진짜 불가야. 시장이 요구하는 물량이 100인데 물건이 지금 10밖에 없냐. 그래서 가격이 폭등한 게 아니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쇼티지가 2나 4%만 나도 값은 2배, 3배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좀 증설을 해줘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증설로 인한 재고 부담에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네. 우리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섣부르게 증설을 하지 증설 안 해, 않고요. 우리는. 않고요. 니네가 그렇게 물건이 필요하면 증설도 할 건데 그 대신 우리 증설하고 니네 나중에 안 사면 어떡할 거야. 감 내려가면. 그렇지. 그러면 단연 계약으로 가자. 아. 3년 이상 몇 년 이상 단연으로 해. 책임지고 사. 그럼 안정적이지. 안정적이죠. 그렇지. 그 계약을 하고서라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과거 문법으로 하더라도 경기 하방으로 들어가더라도 하방을 막고 간다는 버틸 거예요. 수 있죠. 그리고 AI라든지 이런 쪽 사이드가 추가로 위로 열리면 위는 열고 하방은 막고 가니까 예전과 같이 대폭 낙폭을 겪는다든지 그럴 정도로 오케이. 그런 정도의 리스크가 없다. 네. 이런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상에 존재하는 이야기들 다 한번 좀 펼쳐놓고 이야기를 해본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칠까요? 하나만 이야기 하나 더 하고. 공급 신규 공급과 관련해서 뭐 부동산? 예 부동산 부동산 시간에 안 나오고 왜 주식 그래요? 시장에 나오셨어요? 그럼 내일 한번 다시 하면 되죠. 아니 내일은 할 수 없어. 안 돼요? 내일은 안 돼요. 예. 다른 얘기 해요? 시간이 돼요? 예. 그 썬킴님 오셨어요? 오셨다. 오셨어요? 그럼 시간이 안 돼요. 가죠. 이 삼천당 제약이 궁금했거든요. 궁금하죠. 내일 좀 해주면 안 돼요? 나 이거 궁금하던데. 내일은 제가 부산 출장이 있어요. 짧게 마무리해 볼까요? 짧게 한번 해볼까요? 요점만 할게요. 요점만 내용을 할게요. 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워낙 핫하더라고. 워낙 핫합니다. 아까 코스피에서 제일 핫한 게 삼성전자. 예. 그리고 코스닥에서 제일 핫한 게 삼천당 제약이더라고.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 양대 시장에 시총 1위한테 다 무슨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장의 1위한테는 축포가 터졌는데 축포 터졌어. 한 시장의 1위한테는 지금 충격의 일이 벌어져서 뭐야? 예, 쉽게 말씀드리면 올 초에 한 20여만 원 정도 하던 삼천당 제약이 중간에 한 장중 120만 원 정도까지 갑니다. 종가로 118만 원 정도까지 해요. 그러니까 4-5배까지 그냥 기어음을 터하면서 올라가서요. 코스닥 시장 시총 1위가 돼요. 코스닥 시장 시총 1위. 라는 지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 시장의 1위면 뭐예요? 국가대표예요. 그렇잖아요. 한 시장이 1등이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대표라는 회사, 국가대표 타이틀을 갖고 있는 회사가 네. 최근 며칠 실외 공격을 받았거든요. 실외. 신뢰. 예,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실외 공격을 네. 받았어요. 그 공격을 받고 오늘 종가, 오늘 기준입니다. 지금 50만 원이에요. 이거 반토막 났어요? 예. 120만 원짜리가 지금 50만 원이 됐어요. 자, 이 과정에서 와. 삼천당제약의 기술과 미래를 믿고 있는 분들 계시죠.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그 진인을 따지자는 건 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투자한 선량한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종가가 반의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어. 이게 정상이에요? 그 자체는 뭐, 매우 예. 건강하지 매우 않지. 비정상이죠. 네. 무슨 문제가 난 거잖아요. 네. 그 얘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어떤 신뢰 공격을 받았는지 내용은 오늘 깊이 못 들어갑니다만 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인슐린 치료제라든지 비만약 치료제가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유행하고 꼭 필요한 약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건 보통 주사로 맞아요. 네. 왜냐하면 위장으로 들어가면 단백질이 흡수가 돼버려. 아. 그래서 그냥 피하 주사로 나서 피다 놔버립니다. 그래야 네. 효과가 나니까. 아 근데 그걸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알약으로 주사 안 맞아도 되니까. 편하니까. 기적적인 약이죠. 그걸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어. 먹는 인슐린, 그러니까 경구용 인슐린 치료제, 어. 먹는 비만 치료제를 해냈다. 예. 어마어마한 호재죠. 어. 그래서 회사가 시총 1위까지 달려갑니다. 아, 그걸로 올라갔어. 달려가요. 음. 달려가. 저는 이 기술이 지금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블로거가 아니야, 이 회사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여러 의혹을 제기한 블로그 글이 올라가요. 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날 특정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그 똑같은 의혹을 보증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식의 리포트를 또 하나를 내요. 이 두 가지가 시장에 나오면서 신뢰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회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네. 증명을 하면 돼요. 네. 지금 해야죠. 아닌데? 어. 라고 증명으로 갔어야 되는데 블로거 너 고소, 애널리스트 너 고소. 이게 고소의 영역으로 가요. 그럼 뭐가 됐죠? 입막음의 영역으로 갔다고 시장이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래서 오히려 음. 대응 이후에 주가가 계속 빠져요. 아, 회사 대응 이후에 주가가 더 빠져요. 음. 시장이 증명을 원했는데 아직 우린 증명의 답은 못 얻었는데 라는 불신이 계속 쌓여가요. 그런 와중에 그저께인가 회사가 이제 드디어 의혹이 여기 너무 쌓여가니까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런데도 하한가를 못 막아요. 자, 어떤 식으로 그럼 회사는 이 증명을 계속 실패했는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글로벌 빅파마들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잘 되면요. 5조 이상 벌어들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라는 보도자료가 뿌려집니다. 시장이 환호하죠. 환호죠. 네. 환호하죠. 공시자료, 법정 공시자료를 보면 얼마라고 돼 있냐면요. 508억으로 돼 있어요. 508억? 5조라고. 그렇죠. 네. 왜? 자, 저는 오늘 진위를 안 다툰다고 했습니다. 예. 5조가 된다는 회사의 언론 보도 자료도 맞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공시 자료에 있는 508억도 맞다고 해볼게요. 그 사이 어딘가쯤을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요. 왜 우린 그 사이 어딘가를 믿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우리 시장에 생긴 거예요. 즉, 공시 자료는 법정 문서이기 때문에 깐깐하게 써야 돼요. 예를 들어 계약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식별될 것. 예. 너 얼마, 나 얼마. 이게 식별이 돼야 되잖아요. 두루뭉술하게 우리 친하게 내자 이런 건 계약이 아니잖아요. 네. 식별될 것. 의무가 식별될 것. 의무 이행이 식별될 것. 의무 이행 이후에 이익이 확인될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걸 다 거치고 나면 최소 금액으로 508억을 공시할 수 있어요. 틀린 공시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했는데 만약에 매출이 10년간 계속 잘 나와요. 야, 그러면 우리 최대 이 시장에서 5조 원 벌 수 있지? 라는 언론 보도를 또 내요. 시장은 누굴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불신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약이 기적의 약인가? 최고의 약인가를 놓고 야, 너 508억짜리 가지고 왜 5조라고 뻥치는 회사가 됐어? 라는 신뢰 공격.
이런 공격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의혹마다 설명이 명쾌하지 못했어요. 예. 시장이 받아들일 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당국도 불을 질러요. 갑자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을 해요. 지적했어? 네. 아니, 불성실 공시법인 예고를 지정합니다. 아, 예고했어. 니네들이 그동안 했던 공시가 맞는지 틀린지 나 좀 들여다볼게 라는 예고예요. 네. 아직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네. 근데 지금 시장이 신뢰를 못하고 있는 사이에다가 마치 이런 공시가 나오니까 이게 더 불신이 더 가중이 돼요. 가중되지.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대표이사가 주가가 고점일 때 주식 매각 공시를 내요. 근데 우리는 코스닥 시장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고점일 때 이사나 회장들이 지들이 갖고 있던 거 던지고 물량 개미들은 받고 나중에 주가 폭락하고 얘네들 도망가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봤죠. 그 최악이죠. 최악이죠. 네. 근데 대표이사가 중간에 매각 공시를 내요. 응? 그러니까 시장은 또 뭐라고 받아들여요? 야, 지금이 고점이라는 신호 아니야? 오. 막 기술은 있냐 없냐, 공시는 맞냐 틀리냐, 도대체 얼마짜리 계약이냐. 갑론을박은 왔다 갔다 하는데 알고 봤더니 얼마 전에 대표가 탈출했어. 고점에서 매각 공시를 냈다라는 거예요. 와. 탈출은 안 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 결국 그 공시 취소했습니다. 어저께. 취소하기에 이르렀어요. 근데 왜 그 시점에 그럼 대표는 매각 공시를 냈냐라고 봤더니 본인은 핑계를 이렇게 댑니다. 저 사위인데 증여를 받았지 않습니까, 주식을. 증여세를 내려다 보니 돈이 없잖아요. 당연히 주식 팔아서 세금 내려고 하는 거지 회사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일단 핑계는 됩니다. 맞다 쳐요. 100% 맞다 칠게요. 그런데 시중에서 추산하기로는 내야 될 증여세는 그러니까 약 한 1,000억 내외로 보여요. 증여 받았을 때의 종가와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런데 당신이 팔기로 한 금액은 2,500억으로 추산이 돼요. 그러면 세금 말고 나머지 1,500억은 고점 매도해서 현찰 땡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 의심이 의심을 키우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그 다음에 한 애널리스트가 어떤 리포트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리포트가 그 회사에 대해서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갑자기 그 회사의 리포트를 냈던 회사가, 그 증권회사가 이거 우리 공식 의견 아닌데요? 이래버려요. 고소한다고 하니까. 자기네 회사 도장 찍고 나간 레포트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발을 빼버려요. 시장은 그러면 나와 있는 레포트 중에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20만 원에서 출발해서 120만 원까지 올라갈 때 이 회사에 대해서 레포트를 쓴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쓴 증권회사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제 삼성전자 축포 터질 때 488조 갑니다. 몇 조 갑니다. 메리츠는 얼마 갑니다. 레포트 쏟아지죠. 네. 코스닥 1위가 2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갈 때까지 레포트를 쓴 회사가 한 회사밖에 없다니까요. 도대체 우리나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애들은 뭐 하는 애들입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 회사 기술이 맞다 틀리다. 타겟 프라이스는 얼마다. 좋은 기술이 있다 없다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냐는 거예요. 네. 자, 결론 내드릴게요. 뭐냐? 정말 선량한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점에 물린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이 회사의 비전을 아직도 믿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댓글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많아요. 같아요. 닥쳐라. 많아요. 너 때문에 더 떨어진다. 맞습니다. 이 새끼야 너 내 돈 내놔라. 네. 그런데 보세요. 당국은 뭐 했냐? 책임 있는 증권사들, 시장을 조성하고 좋은 리포트를 내고 고객에게 계좌를 받고 팔고 있는 제대로 된 증권회사들은 레포트 하나를 제대로 냈냐. 그다음에 회사를 책임지고 투자자와 함께 끌고 가야 되는 경영진은 매각은 던졌지만 내 돈 내고 자사주 사겠다는 발표 아직도 없어요. 우리 믿어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 대응은 또 왜 이러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요거는 확실히 바람 잡고 갑니다. 우리 박시동 평론가가 이 3,000단 제약의 기술이 없다라고 말한 적 없고요. 맞습니다. 뭐 거품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 얘기 하고 싶지도 그렇게 않아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현상에 대해서 전달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점은 시총 1위라는 우리나라 한 시장에 1위라는 국가대표 회사가 주가가 폭락한 일이 생겼는데
책임지거나 마무리하거나 선량한 피해자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빨리 대응해야 그렇지. 되는 당국, 안전장치가 당사자, 없었다. 증권회사 모두 그다음에 심지어는 기사들까지 잘 모르고 쓴 기사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네. 모든 사람들이 이 혼란을 만들었지 아무도 수습하지 않는 과정에서 오히려 투자자분들께서 피해를 보고 계신다. 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제도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제도에 문제가 있네. 이게 우리나라 공시제도가 너무 허술한 게 우리나라는 공시가 자기 부자기 중에서 자기만 사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것만 사기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이 기업에게 좀 악영향을 줄 만한 나쁜 것들도 있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 그럼 말을 안 한 것, 부작위. 말을 안 한 것 때문에 사기로 간주가 됩니다. 그럼 민형사 소송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공시를 자기에 의한 사기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모호하게 써놓는 것도 문제지만 체리피킹이라고 하죠.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딱 자기들한테만 딱 좋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큰 기업이든 뭐 코스피에 있는 기업이든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다 문제인데 그것만 딱 써놔요. 그럼 기자들은 또 그것만 베껴가지고 야 이거 엄청나게 호재야. 그 호재만 공시를 하는 거지. 근데 이게 투자자들이 야, 이 사진이랄지 다른 대주주랄지 이런 사람들 다 알았잖아. 경영진이 나쁜 정보가 있는 거를. 근데 그거를 공시에 딱 안 넣어놔. 그럼 이게 민사상 소송이 됩니다. 예, 미국 증권거래소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자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완전한 진실을 다 말해주는 공시제도가 필요해요. 네.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유리한 것만 틱틱틱 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제 해명한다고 나왔는데 그 해명도 사람들의 신뢰를 못 얻은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 전에 공시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 댓글에 제가 여기 좀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댓글에 그 네네네네. 박시동 평론가가 좀 제대로 알고 방송해라라는 네네네. 글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네네네. 질문 주세요. 근데 제가 그거 좀 잘 몰라가지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의 그 기술과 관련해서는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기 판단하기가 때문에 쉽지 않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덜컥 믿지도 마시고 단순하게 이게 30조까지 갔잖아요. 근데 지금 한미약품이 한 5, 6조 됩니까? 5, 6조 정도 될 겁니다. 예.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제약회사에서 그래도 1, 2 다투는 회사거든요. 근데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에 인슐린 그 알약 때문에 이제 30조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렇게 경쟁사 비교도 좀 해보시면서 네.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진짜 좋은 회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닐 수도 있는 거. 거기에 대한 그 본질적 회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네, 요거는 진짜 한 적이 없어요. 실제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